메리츠 종금증권에서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항영 위원과 한국경제TV에 출연 중인 트리플 플러스의 이승원 대표를 초청해서 투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가지수 2100포인트, 코스닥 700포인트 시대를 이끌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서 개인 투자가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딱 한 종목 팟캐스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항영 위원과 이승원 대표는 주식시장에는 여전히 제2의 아모레 퍼시픽이나 제2의 셀트리온이 많다고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개미 투자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월 21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내 3층 회의실입니다. 주소는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17번지입니다. 지하철 5호선이나 9호선 여의도역에서 내리신 후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의도 지리에 익숙한 분이시라면 홍우빌딩 혹은 미원빌딩 뒤쪽에 있는 빌딩으로 과거 IM투자증권 본사 빌딩입니다. 문의 전화는 02-6098-6320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오늘 뭔가 강렬한 검은색? 검둥이. 검둥이. 네. 오늘 뭐 주요 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좀 깔끔하게 준비를 하고 오셨나? 네. 그 재킷은 어디 갔어? 재킷은 딴 데 있습니다. 아, 뭔가? 네네. 오늘 뭐 바쁘신 분이라서 모시기도 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상당히 흔들거릴 줄 알았는데 의견이 견조해요, 지금요. 매우 네. 견조하다 못해 네. 핫뜨거 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 야, 이거 정말 예전에 누구죠? 그분 누구야? 가수. 네네. 톡 타면 터진다. 현철님 돌아가셨나? 현철님. 아니, 안 돌아가셨죠. 근데 네. 현철이. 죄송합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분 돌아가셨다는 분 아드님이. 네? 아드님이 네. 우리 동네 사셨거든요. 우리 동네 사셔갖고 저 어렸을 때. 친구야? 예, 아니 제가 아니고 제 막내 동생이랑 같은 친구야? 제 아드님이랑 친구야. 친구 아버지네. 네. 하여튼 넓게 본 친구 아버지야. 네네. 동네 친구 아버지잖아요. 동네 친구.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네, 톡하면 터진. 봉선화 연정. 지금 톡하면 터지는 시장. 나 이게 뭐니? 네. 이거는 거의 불법이거든요. 네네. 아무리 저희가 피아노 사진을 보여드렸다 손 치더라도 3위가 끼고 어떻게 해결하니? 좀 봤어? 네네. 좀 본 적 있어, 오늘? 봤습니다. 이거 뭐, 오늘 이게 뭐, 거의 10%고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상한가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 근데 약간 겁도 납니다, 지금 시장이요. 네. 저는 시장에, 아시잖아요. 네. 저는 인생에 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시장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요. 겁이 없으신 분이 약간 이렇게 지나치다 할 정도면 시장이 지나친 거죠. 좀 지나친 거 솔직히 좀 있어. 네네. 근데 왜 지나치냐면, 저는 이제 우리가, 어제 방송 보시면 아시죠? 네. 또 까먹었네. 어떤가요? 마바라 말고 뭐라 그랬죠? 마바라 말고 매사키. 매사키. 이런 용어 쓰지 말라고. 근데 하여튼 우리 전조님의 인사이트가 750을 바라보고 700 넘어가면 3번 정도 나눠서 분할 매도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게 약간 계속 귓속 매달리는 거야, 지금 귓속에. 그래서 내일 또 확인해야 돼. 네. 그래서 의견은 없지만 일단 내일이 우리도 중요하다. 오늘도 오늘이지만 내일 꼭 오셔야 됩니다, 내일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1,800명을 저희가 찍었잖아요. 1,850, 90 찍었는데 내일 한번 딴 거 없이 한 2,000분 오셨으면 좋겠어. 근데 정말 중요한 시기야, 지금 내일 전전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은요, 쏘리 선물 좀 내갖고요. 내일 오셔야 되고 내일도 아주 특집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오늘 보면은요, 아침부터 약간 시장에 특이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 오지 아침에 순매도로 출발했어요. 순매도 출발했다가 지금 순매수로 살짝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어제 최근에 무슨가 약간 다릅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약간 다르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오늘은 또 반대입니다. 최근에 좀 매도하다 오늘 좀 사는 쪽인데 하여튼 외국인의 이동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투신을 중심으로 매도는 또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코스피로요. 여튼 시장에서의 수급의 대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고점에서 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여튼 격돌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 여전히 많이 있겠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있었던 일 다시 한번 일단 하나 둘씩 찾아보겠는데요. 일단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늦잖아요. 날짜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있었던 뉴욕 중국에서의 지진율 인하가 하루 늦게 우리보다는 늦게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어떤 뉴욕시에 일단 호재로 작용한 게 맞죠? 맞죠. 네. 좀 호재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준율 인하에 대한 쪽보다도 하나 이슈가 더 나왔죠. 네. 이슈가 하나 더 나왔는데요. 네. 중국에서 지금 2개 은행에 대해서 네. 지금 자금을 지원하겠다. 네. 그래서 수출입은행,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그 다른 은행 한 곳에다가 더 네.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네. 인프라 건설에 대한 쪽을 네.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인프라 건설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네. 중국은 네. 사실은 이 GDP를 얼마든지 7% 이상 8%까지도 끌어올리려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네네. 인프라 건설만 늘려주게 되면 네. GDP 증가로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7%는 언제든지 맞춰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가 주는 우려감에 대한 쪽을 없애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네. 그리고 특히 이 서비스 산업에서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뭐 7.5%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그러니까 이번 1분기 GDP도 보게 되면 3차 산업 쪽 서비스 쪽에서는 7.5%의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 정부가 의도하는 바대로 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제 제조 쪽이나 이런 쪽에서 네. 섹터에서 깎아먹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7% 언더가 나와서 네. 만약에 뭐 하반기 갔는데 7% 언더가 나오게 되면 네. 시장에서 이제 잘 나가던 이 주식시장도 네. 갑자기 급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한 네. 그런 시도에 대한 쪽이 아닌가. 그래서 인프라 투자 한 600억 불 들어가는 거, 네네. 요거는 일단 나빠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일단 미국 시장을 아주 강하게 끌어올렸고, 네. 그리스 이슈에 대한 쪽이 뭐 소멸되는, 네. 오히려 뭐 그리스 이슈를 소멸했다라기보다는 네. 그리스 이슈를 가려버리는 호재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시장에 대한 상황이 네. 국내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하나 더 보고 이제 그래 초대선녀 오늘 바로 좀 모시고 이제 들어가겠네요. 잠깐 어떤 분이 자꾸 오늘 강의 장소 좀 알려달라는데요. 네. 이 장소 이 방송 좀 말하면 그렇고요. 어저께 그 유튜브.com 딱TV 들어가시면 그 유튜브에 딱 올려놨거든요. 네. 어저께 보시면 바로 이제 처음에 딱 나오니까 보게 하시면 돼요. 여기로 유튜브.com 딱TV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팟빵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팟빵 들어가셔도 여기에 되고. 들어가서 이 첫 번째 거 네. 보셔도 되고, 네. 그다음에 팟빵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거 네. 그걸 한번 보셔도 다 네. 올라와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걸 이제 네.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그렇게 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시장에서 네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코스닥의 어떤 상승세가 예, 어느 예. 정도 이어질지 네네. 이런 것들 계속 더 갈지 어떨지 그리고 오늘 이제 바로 이제 다음 분 모시겠지만 오늘 네. 벨트상 또 전문가 모셨잖아요. 네네. 제가 어저께 그저께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전 세계에서 3,000포인트, 4,000포인트를 제일 먼저 얘기하신 분이야. 네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글로벌리 네네. 은학에서 제일 먼저 하신 분이거든요. 이거 디자인 이거 뭐죠? 겁나 촌스럽게. 그러니까 그건 다 얘기하고요. 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촌스럽게. 네, 이슈들 짚고 있는데요. 뭐 약간 오늘 뭐 그렇게 반영은 되질 않는데요. 이런 것들이 네. 묻혀 있잖아요. 워낙 크게 지금 주식이 올랐다 떨어졌다 뭐 웬만하면 상한가다. 그죠? 중국에 뭔가 갖다 붙이기만 하면 상한가잖아요. 엊그저께 때 우리가 그저께인가요? 그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이힐. 사진도 보여드렸었나? 한번 제가 하이힐 네네.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여우무역 난리 났네. 예, 그래서 근데 이거 이제 심하게 말도 안 되게 움직이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의 이슈는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6월, 지금 4월, 5월, 6월, 7월에 봤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몇 개 있는데요.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게 있어요. 뭐 여러분들 별로 관심 없을지 모르겠지만 5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5월 5월 14일이요? 짜장면도 먹었겠다. 뭐 로즈데이입니까? 아니야. 5월 14일인지 정확히 아닌데 틀리면 욕먹는데. 로즈데이. 그게 삼성 SDS 상장한 지 6개월 되는 날이에요. 아, 6개월? 네, 그래서 이제, 몰라요. 예,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언저리 되면 이제 또, 뭐, 지주회사 이런 게 또, 개편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왜냐면 그거 관련해서 원샷법이라는 게 우리나라 지금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들어봤어요. 네네. 원샷법. 원샷법? 네. 그게 뭡니까? 술 한 번에 처먹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얘기죠. 네네. 네, 원샷법. 네네. 이게 뭐냐면, 결국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촉진해주기 위한 어떤 약간 지원책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이게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진짜 원샷법이에요. 이제 나라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 한번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원샷이라고 해서 다 원샷 해야지만 되는 원샷법이죠. 그렇죠. 진짜로. 술 한 번에 안 맞으면 죽이는 거죠. 그 원샷. 딱 그죠. 딱 원샷이죠. 모델은 김준현. 모델로 하는 건. 근데,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 네. 중요한 얘기 하는데. 까먹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보면 대한민국 딱 두 기업이 해당돼요.
지배구조 개편은 지금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거잖아요. LG는 했고. 이거 딱 2개밖에 없어요. 현대차랑 삼성. 현대차, 삼성. 2개밖에 없어, 지금. 그렇죠. 예. SK CNC는 지배구 그거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옥상 오개 뿌리는 네, 건 아니지. 순환은 아니거든요. 네, 순환은 그러니까 아니지. 조그만 건 있겠죠, 기업들이요. 네. 근데 이제 해당되는 큰 기업들 중에서는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저거 있잖아요. 이번 6월까지 발표된다는 핀테크. 핀텍. 네, 핀테크 안에서 정책 방향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이죠. 하여튼 저한테는 핀테크 관련된 거가 이번 정부 박근혜 정부의 최대의 이권 사업을 보고 있거든요. 어느 누구한테 은행을 허용해 주느냐, 누가 손잡고 가느냐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2개만큼은 아니지만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나눈 거가 이번에 6월까지 해갖고 7월에 선정하는 게 뭐가 있어요? 면세점이잖아요. 면세점. 네, 근데 그건 규모는 작죠. 면세점이 좀 작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개에 비해 작잖은데 문제는 이제 이 앞집산이 계속 나는 거죠. 오늘 보면 요즘 보면 지난주에는 이제 오빠랑 누나가 만났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현대랑. 근데 오늘 보면 이제 모두투어랑 또 현대백화점 손잡는 얘기 나온다며. 그렇죠. 그 얘기 좀 해줘요. 현대백화점하고 모두투어 신업 면세점 사업권에서 연합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앞에서 보게 되면 이 현대 그 산업개발, 현대산업하고 지금 그 호텔 신라가 손을 잡았듯이 이번에도 예상했었죠, 우리가. 현대백화점이 보면 어디랑 손잡아야지 혼자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잖아. 이거는 아무래도 중소형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은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대기업하고 해봐야 답이 안 나오니 이 중소형 업체 해갖고 붙어갖고 가산점 주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요. 더 있어, 가산점이? 네. 있어요, 연합하게 되면. 대기업 2곳하고 중소기업 1곳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두 투어를 내세워갖고 아마 이쪽을 노리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경영 능력에서는 인정을 받을 거고. 아니, 근데 모두투어랑 현대 합하면 현대그룹에 대기업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대기업 쪽으로 들어가나요? 몰라. 그건 법적으로 몰라. 지분을 그러면 모두 투어가 51% 가져가고 얘가 49% 가져가게 되면. 그건 아니지. 안 되나요? 그건 안 되지. 그거 안 되는 거지. 법에 없지. 그러면은 그거 소통이 아니지. 제가 보기에는 굳이 현대백화점에서 모두 투어를 끼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경쟁력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모두 투어랑 왜? Why? 왜냐면 모두투어가 저거 있죠. 중국에서 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근데 저는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 2개 다 좋아하는데 저는 그 중에 탑픽을 모두투어로 좀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식이랑 상관없는데요. 왜냐하면 아웃바운드 있잖아요. 외국으로 가는 거는 하나투어랑 차이가 많이 여기 나오네. 2위예요. 현대백화점이 60%, 그러니까 모두투어가 20%.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추가 중견업체와 합작 추진. 그리고 여기 들어오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저는 뭐. 그래서 얘기 계속 말씀드리면 아웃바운드는 하나가 압도적인 1위예요. 근데 인바운드 있잖아요. 인바운드 만만해요. 인바운드는 거의 비슷할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모두투어 이긴 적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그 호텔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호텔 이런 걸 모두투어 한 게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현대백화점도 마음이 급했다. 그렇죠. 현대산업개발에서 일단은 우리가 당연히 여기 나오죠. 지금 보게 되면은 맨 밑에 보게 되면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여기도 당연히 우리가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산업까지 딱 현대산업이 치고 들어오면 이거는 현대차그룹 내에서도 확실하게 자기네가 가져간다라는 그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현대백화점도 마음이 급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큰 왕 회장님 입장에서 보면 한 항아리지. 한 항아리죠. 누가 돼? 넌 내 거다. 이러세요. 물론 지분이야 뭐 다 형제 다 그룹은 법적으로 분리돼 있지만 이게 보면 한 항아리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어쨌든 현대백화점도 매우 급해서 모두투어를 일단은 잡았고 일단 중소기업 상생 항목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 상생이라는 배점에 대한 쪽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건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침사항공주 상생 기여거든요. 근데 이게 현대산업하고 호텔 신라는 대기업끼리 붙은 거라. 그렇죠. 그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중소기업에 대한 배점을 높게 대기업끼리 상생했다는 얘기죠.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을 높게 준다라면 뭐 현대백화점으로서도 좀 긍정적일 수는 있겠죠. 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나 더 이거는 약간 그 주시장에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SG그룹이 뭐야? 가로수닷컴 만든답니다.
가로수닷컴. 네네. 가로수닷컴. 가로수닷컴. 이건 뭔 얘기야? 가로수닷컴. 골프전 독점구도 스크린 골프 출사 비교 좀 해봐요. 네? 나 관심 있어. 예.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그 스크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잘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기존에 있던 스크린 골프장 같은 경우도. SG 그룹은 처음 들었어, 난. SG 왜 자산주죠, 대표적인. 아, 그래요? 대표적인 그거고. 네. 그 SG 충남방적도 SG걸요? SG? 아, 이름이 뭐, 새로 생긴, 이름은 영어 이름 바뀌어서 내가 네, SD 충남방적 해갖고, 이 가로수닷컴에 대한 그 무까지 있잖아요, 무까지. 무까지 뭐예요? 메트로 이런 거? 예, 그런 건 안아주던데요, SG그룹이. 아, 가로수! 네, 가로수! 가로수. 네. 근데 이제 알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네, 이제 더 스크린 SG 골프 비전 프리미엄을 출시했는데 어쨌든 간에 골프전 입장에서는 네. 경쟁자가 생겼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 지금 워낙 극단적인 문제는 구조라서 뭐냐면 이 골프전 이 스크린 네. 골프 같은 경우는 네. 문제가 뭐냐면 네. 본인들이 치는 이 그 스타일이 있어갖고 네. 이걸 쉽게 못 밟고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계속 갈 거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냥 내가 오늘 스크린 골프 한번 치자 했는데 사람이 많아. 그냥 옆에 가지 뭐.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예. 이성원 대표가 네네. 골프를 안 쳐서 그러거든요. 네네. 그죠? 네, 많습니다. 그 두 번째 말이 틀렸어. 틀렸나요? 여기 많아서 옆에 가자니 옆에도 있거든. 옆에도 있나? 대한민국은 옆에도 있어. 그게 일단 문제야. 그치. 그래서 그 말은 틀렸어. 틀렸나? 예, 틀렸어. 그리고 그게 이제 익숙한 거가 보면 네. 이제 그 내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퍼팅 이런 거 하다 보면 뭐 한눈 꾸면 뭐 6cm다 이런 몇 cm 이렇게 룰을 계산하는 네네. 놈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랑 상관없이 혹시 이 동네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 저 가양동 염창동 일대 사시는 분 한번 계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가양동 염창동 요 근처 요 공항 근처 있죠. 가양동 염창동 그 근처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뭐야 등촌동이라 그러나 등촌동 그 동네 사시면 한번 1번 쳐보세요. 네, 거기 계시면 뭐 몇 분 계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GS가 엄청나게 큰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거기 그 스포츠 센터가 있는 골프 스포츠는 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깜짝 놀랐는데 그거 보니까 이 골프전이 약간 위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작년 11월인가 10월에 거기 누가 또 한번 놀러 가자 해서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나 거기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골프존이라는 데를 싫어하는 이유가 담배 냄새랑 술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안 가거든요. 근데 야외인데 딴 데도 있는지 모르겠죠. 골프장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야외인데 그 야외 실내 골프장이잖아요. 근데 거기 골프 치면서 그걸로 호공에 치는 거가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스크린 치는 게 아니라 그걸 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잘 못 알아듣죠? 근데 그게 골프장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골프장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난 뭔가 골프전이 약간 위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SG그룹이. 어쨌든 간에 경쟁자가 생겼다라는 건 좋지 않은 거죠. 아니, 경쟁자 워낙 많은지 완전 독과점으로 됐는데 모르지 하여튼 근데 워낙 많아갖고 이제 해외를 보고 그래서 뭐 중국에 뭐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건 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면 이거는 제가 이제 선택했는데 제 설명은 좀 이성원 대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가 뭐냐면 오늘 뭐야? 농담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뭐가? 장기 투자란 무엇인가? 어떤 거요? 키스트. 왜요? 키스트 얘기하면 안 되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그 기업을 사서 그 기업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회사가 화장품 사업했어? 오늘 화장품 사업 진출한다고 상 같더라고. 하여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앞으로 상당 기업들이 화장품 할 거야.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화장품 사업을 취준한다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게 이제 버블로 가는 길이다. 네. 보셔야 될 거라서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절대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분이 쓰셨네요. 베스티아 골프장?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본 거 안 되는데 하여튼 거기가 제가 봤을 땐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 번 더 갔어요. 근데 제가 뭐 골프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놀러 이제 떠들어 가는데 거기가 공기가 좋고 그냥 하늘로 공기를 치는데 그냥 골프전 나오더라고요. 그 골프 치는 건데 거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성원 대표가 좀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성원 대표 어떨지 모르지만 제 또 정보원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네네. 저한테 파수다큼 얘기해 준 애 있죠. 저 카이스트 나온 친구. 네. 얘가 오늘 아침에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어저께 이 뉴스를 봤는데 이해를 못하면 또 넘어갔잖아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한국 번역본도 나왔어요. 구글이 검색의 알고리즘을 바꾼다. 근데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는 뭐 파수가 아니라. 아니, 파수가 아니라 파수를 얘기해줬던 애가 나한테 얘기해줬다.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 기존에 있던 검색 패턴에 대한 쪽을 이제 모바일에 좀 더 적합한 네. 쪽에 대한 흐름으로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도에 대한 쪽에만 있으면 그 포맷에 대한 쪽이 어떻게 됐던가는 상관없이 일단은 위로 가장 먼저 올라오는 형태였더라면 지금은 이제 모바일에 좀 더 적합한 페이지를 갖다가 우선순위로 올리는 이런 그 검색 알고리즘을 이제 교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 그 PC 블로그도 보게 되면은 모바일형에 맞게끔 이미지 그다음에 글 짧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쪽이 있는가 하면 막 글만 추저리 돼 있고 막 PC에서 잘 보이고 안 보이는 그런 페이지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액티브엑스를 사용했다라든가 아니면 영상을 사용했는데 뭐 액티브엑스 영상을 사용해서 안 보인다라든가 모바일에서 잘 안 보인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해 버리겠다는 얘기죠. 밑으로 순위를 낮추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만드는 페이지를 갖다가 가장 먼저 위로 올리겠다. 그래서 지금 이 알고리즘 자체를 개편할 계획이다라고 했고 이거를 공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알고리즘 업데이트가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환경에 맞는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컨텐츠가 검색 순위의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바일 검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번 그 검색 자체는 모바일 친화적이라는 그러니까 구글의 고민이 연초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모바일 쪽에서의 광고에 대한 쪽은 트래픽은 모바일이 더 많이 나오는데 광고 수입은 PC의 10분의 1밖에 안 단가 약하고 단가가 약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가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제 모바일 광고 시장에 대한 쪽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요. 아니 근데 여기까지 이제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들은 얘기니까요. 나중에 이승원 대표가 알면 좀 그 코멘트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래요. 이게 보면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저나 이승원 대표 훨씬 많이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달만 해드립니다. 디스는 나중에 해주시고요. 그거 찾아봐 주세요. 이걸 개발하는 애들 있잖아요. 내가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개발하는 회사들이 엄청 대박이 날 거래요. 그쪽 업계가. 왜냐하면 지금 요거를 하는 국제 규격이 HTML 무슨 협의회 뭐 이런 게 있나면 글로벌리 있나 봐요. 근데 그것대로 가자는 거래요, 지금 이게요. 근데 대한민국의 사이트에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안 지키는 애들이 대부분이래요. 뭔가 그 규격을. 그래서 뭐에 맞췄냐면 네이버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이버에 갖고 검색해갖고 막 그냥 낙지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맞추게 맞춰놨대요. 그래서 이거가 상당히 그 친구 말로는 처음에 본원적인 아키텍처라고 하나요? 그것도 바뀌어야 된다네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은 자기도 모르는데 엄청 특수가 있을 거래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여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대요, 지금. 그래갖고 이게 보면 이제 저한테 왜 그러냐면 나스미디어 이런 건 또 좋아지는 건데 결국은 그게 이제 단가가 세질 거 아닙니까? 광고가 더 효과적이 나올 텐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련된 이런 거 하는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죠. 영문은 만들어갖고 뭐 운영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그 회사가 특수가 날 거래다. 뭐 다 바뀌어야 된대, 이거가. 이게 그런 얘기를 뭐 하더라고요. 뭐 아는 바 있어요, 거기? 아니요, 지금 없습니다. 많은데요? 물어보면 되는데, 국내에서는 굳이 안 바꾸겠죠. 그런데 이제 네이버까지 뭐 모르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구글 유저가 많아서. 많으면 모르겠는데 네이버가 바꿔야지. 네이버가 바꾸고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 재편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다 싸그리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맞아요.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일단은 점유율이 70%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게 맞는 거지. 나머지 30%를 위해서 내 거를 다 뜯어 고치는 거는 아마 나머지 30%까지 배려하는 거는 대기업들이나 좀 가능한. 그런가? 하여튼 그게 난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그거가 엄청 큰 비즈니스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홈페이지는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이 홈페이지에는 익스플로러에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되는 데가 어디까지 합니까? 크롬에서도 보입니다. 조금 여유가 되면 파이어폭스에서도 잘 보입니다. 조금 더 여유가 되면 오페라에서도 잘 보입니다. 라고 그 각각에 대한 이 최적화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럴 여유가 어딨어, 작은 데서. 그냥 익스플로러에서는 그냥 잘 되면 되고 액티브엑스 아직도 쓰는 거고 불법은 아니잖아요, 액티브엑스가 아직. 그렇죠. 불법은 아니고. 일단 첫 화면에 안 나오면 덜 욕먹으니까. 두 번째 화면 승리내니까. 첫 화면에만 안 나오면 되는 거라. 그런 시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좀 여력이 있는 데나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튼 뭐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건이다. 그래서 큰 건은 큰 건인데. 아니, 그 친구 말로는 X하게. 왜냐면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은 일감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이런 거거든요. 영어 전문적으로 하면. 그게 항상 미국에서 지금 5년째 제일 돈 많이 버는 잡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쪽이 난리 났다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모바일 개돈 뭐 이런 얘기 그러거든요. 그 구글 때문에 모바일 개돈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도 앱 하나 만들어야겠다. 뭐요? 개돈 프로그램. 뭐로? 개돈을 모으는 거야 모바일로. 핀테크로. 핀테크 개모임 해갖고 모바일 개돈 해갖고. 그거 하나만 해주면 내가 돈 버는 얘기 해줄 거예요. 네네. 우리 장모님이 네. 우리 장모님이 평생 달력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장모님이 뭐 하셨냐면, 우리 장모님은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잖아요. 네. 네? 근데도 숫자에 밝으셔요. 그래서 평생을 이제 우리 와이프를 해갖고는 시골에서 개를 해서 개돈을, 개주를 하신 거죠, 개주. 개주는 일본하고 꼴찌를 해서 먹잖아요. 그 이자를 차리고 먹는 거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그거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수첩 있어, 수첩 알아요? 수첩은 모릅니다. 개 하신 분은요, 수첩이 있어. 수첩이 보물이야. 거기에 몇 부이자는 얼마, 1번은 몇 부 주고 이런 게 다 계산이 있어. 일겠던, 월로 하는 거, 분기랑 다 있거든요. 정말 농담에 다 있거든요. 우리 장모님 옆집 할머니가 아줌마가 가져가려고. 처음에 딸이 우리 동서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너는 해도 쓸데없이 모른다 그래갖고, 우리 후계자가 옆집 할머니가 됐어. 옆집 할머니. 그래갖고 수첩, 예전 분들 제가 말하면 알아두실 거예요. 개주하실 분은 수첩이 있어요. 수첩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 대박나는데. 수첩 프로그램 만들 수 있죠. 정말. 우리 장모님 하나 살짝 빌려올까? 예, 빌려오시면, 빌려오시지 않고 사진만 찍어 오시면, 그 프로그램 그대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 네, 모바일 개돈 해갖고 하나 만들까요? 그럴까? 네, 모바일 개돈. 네, 1분 여기까지 하겠고, 2부에 뵙겠고요. 계속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딱TV, 유튜브에 가서 딱TV 보시면, 어디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하여튼, 오늘 7시부터 9시고요. 하여튼 보시면, 저희 트위터나 이런 거 다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죠? 이분 첫 달 주식의 주인공. 첫 달. 첫 달 주식. 첫 달 주식으로 지금 아주 재미를 쏠쏠하게 보고 계시고, 어벤져스에서도 보게 되면은 계속 올라오십니다. 그죠? 아주. 그러면 어벤져스 내일모레인가 내일인가 개봉하자 23일인가 개봉하는데, 예매율이 97%, 98%야. 미쳤어, 이것들. 그러니까요. 왜들 그래? 역시 그 히어로들은 세상은 히어로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예매율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상 최고. 키워드림의 히어로. 그죠? 그러다 CGV 올라가는 데까지 걷다 갖다 붙인 놈들이 있대. 그러니까 첫 달 주식의 히어로. 주동인 전문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저와 더불어서 두산중공업에 꽂혀 있는 남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제가 좀 전에 얘기를 엿들었는데 냄새만 맡아도 주유소 근처만 지나가도 가는 자동차를 사셔야지. 주유소 기름을 원유로 드럼통으로 넣어도 못 가는 자동차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소리 크게 나는 거. 소리가 크게 서로되니까 뭐라 할 거라. 아니 소리를 내려면 건전지를 건전지 끼면 되나요? 주유소 근처만 지나가도 가는 자동차가 곧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냄새만 맡고. 주유소 가서 그거 하면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어지러워서. 그러니까 기름 냄새만 맡고 가는 자동차가 곧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네. 계속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네네. 시장이, 네네. 시장이. 그렇고 시장도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부터 다시 한번 봐주세요. 얘기. 두산중공업. 그쵸. 두산중공업. 그쵸. 예, 두산중공업을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저는 그거에 밖에 관심 없어요. 그러세요? 솔직히. 1년 내내 아마 보셔야 될 텐데,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질리지 않을까. 초반에. 오늘 또 관심 끝? 그쵸. 그러니까 이미 관심 가졌다가 잠시 이제 거리를 뒀다가 밀당이죠, 밀당. 근데 그거 아시죠? 저는요, 한번 관심이 꺼내놓으면요, 얘기도 안 해요. 누가 뭐라 보면 일단 모른 척 해. 솔직히, 작년에 제가 한번 슬쩍 얘기했다가요, 이승원 대표도 욕먹고, 여기서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1년 반 됐는데요, 제일 욕먹은 주식이 하나 있어요. 호텔신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있어요. 뭐 있는데, 멀쩡한 그룹인데 박살 났거든요? 욕 바가지를 못 써. 너희들은 이상한 놈들이라고 욕도 여기서 쓰신 분들이 계시고, 게시판에 엄청 쓰였는데요. 요즘 한 분도 없어요. 왜냐면 그 주식이 난리 났거든. 한화? 아니요. 바다에서 더블 났어, 지금요. 어떤. 얘기도 안 해, 짜증나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 주식 하나 뭔지 알 거야,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 주식. 네. 근데 그 중에 박살 났던 데 있는데, 지금 대박 올라갔어요. 이유도. 난 정말 왜 그 주식이 올라왔는지도 몰라, 지금은. 네. 뭔지 알아요, 자기? 그런 그룹이 있습니까, 지금? 삼성전기 아니 아니, 그 중에서도 맨날 얘기했던 것 중에 있을 거야. 잘 생각해보면. 이성원 대표가 치매라서 기억을 못하는 이성원 대표가. 삼성전기가? 뭐라고 내가 긍정은 안 하지. 따블을 안 났는데? 네, 거의 따블 나고 있지.
네, 얘기해 주세요. 네, 두산중공업 다시 한번 좀 지루한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세가 좋은 흐름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혹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누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거를 짧게 기술적으로 한두 달 보고 말 것이냐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내년도 밥캣 상장의 재무 구조가 풀리는 데까지 한번 볼 것이냐에 대한 싸움인데 기본적으로 좀 더 보셔도 된다. 그동안 7년, 8년을 못 갔던 악재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뭐 LG화학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던 부분을 감안하면 실제로 두산중공업은 영업이익 자체는 항상 좋았습니다. 나쁜 역사가 없었습니다. 시가총액 3조 3천억짜리가 뭐 얼마나 더 나라고. 제가 웃긴 게 오늘 한샘이 실적 발표를 해갖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레포트가 앞으로 실적이 좋다라고 봤더니 1분기 실적이 278억 났더라고요. 1분기 실적. 근데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진다라는 가정 하에 보더라도 시가총액 4조 5천억짜리가 278억 나왔는데 좋다고 난리를 치는 부분인데 일반 수출 기업들이 그 정도였으면은 아마 10분의 1 토막 나지 않았을까. 제가 또 그저께 갔었어요. 한샘을 기업 탐방했거든요. 진짜 기업 탐방 갔어요. 이케아를 다니셨나요 혹시? 아니 진짜. 한샘이 요즘 크게들 많이 했잖아요. 잠실에도 한 6층짜리 한샘만 들어있어요. 해놨는데 가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쪽의 취향이 아니라서 왜냐면 이케아 가더라도 이것도 있는데 거기는 뭐 제가 남자가 뭐 살 게 없잖아요. 제가 갑자기 가서 커튼 살 거예요. 침대포를 살 거예요. 소파를 바꾸실 것 그러잖아. 근데 저는 별로 살 게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한샘이 그런 데 올라가는 건 맞죠?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게 보면 한 5년 이전, 그러니까 5년 이후의 성장까지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레포트들 나온 거 뭐 실적 좋다라고 난리를 치는데 실제로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려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50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가 나와야 현재 시총을 유지하지 않을까. 앞으로 유지하는 100억이 아니라 이익이 한 1,000억 나와야 그렇죠. 분기다. 그렇죠. 1,000억 정도 나와줘야 현재 시총을 유지할까 말까인데 지금 278억 발표했는데 그거 갖고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진짜 한 5년 후를 바라보시면은 가능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내수주를 밀어주고 있는 시장이면은 분명하다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고 두산중공업은 아시다시피 영업이익이 작년도 8,880억 나왔거든요. 순이익이 좀 안 나왔을 뿐인데 재작년에는 뭐 1조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는 전혀 하자가 없죠. 분기당 거의 2천억 정도 이상 나와도 시총이 뭐 3조 간신 유지하는데 즉 못 간 이유는 있습니다. 한 종목은 갔고 못 간 주식은 못 간 이유가 있는데 그 못 간 이유가 제거되기 때문에 그 제거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좀 고통이 따르겠지만 시간적인 고통은 따르겠지만 올라갔을 때 그 기대치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참는 게 투자지 않느냐. 투자의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된다라면 참는 게 목적이고 매매의 목적은 지금 달콤한 부분을 찾아가시는 게 매매의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로 하신다면은 달콤함을 따라가시면 되고요. 투자로 목적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투자 종목이 될 거다라고 제시해 드립니다. 뭐 상관없고. 근데 전문가님. 전문가님은 지난주부터 해갖고 한 2주째 진짜 CJ그룹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CJ는 전형적인 첫 달 주식은 아니야. 왜냐면 반등해서 이제 그때도 보여서 거래부에 쫙 이제 그래프에 그 위에 위 상단을 딱 뚫고 이런 그림이었잖아요. 첫 달의 의미가 첫 돌파의 의미죠. 그러니까 첫 달에 돌파 이제 그 금융 용어를 까먹었는데 CJ가 지금 돌아가면서 다 올라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주의 CJ 상당히 그만 관심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보세요? CJ 같은 경우에서는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CJ CGV 있고 CJ 대한통운 있고 뭐 CJ 뭐 최근에는 ENM도 있고 하여튼 대한통운까지 그렇죠. 대한통운도 있죠. 제일제당이 갖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CJ 그룹주들이 전통적인 내수주입니다. CJ 헬로비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핵심 화두가 보니까 또 워낙 강세입니다. 중국도 돈을 풀어갖고 이제 지급 준비율 인하를 해서 돈을 풀고 아시다시피 뭐 미국 무제한 양적 완화, 일본 무제한 양적 완화, EU 그러니까 유로존도 역시 양적 완화, 중국마저 돈 풀어갖고 중간에 거의 새우가 된 한국이 새우죠, 새우? 새우가 된 한국의 원화 강세는 철저하게 지속된다. 그리고 아시아 통화에서 원화가 가장 강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현재까지. 아시아 통화에서. 올해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만큼 뭐 또 경제 전망이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좋은 나라. 지 혼자 원화 강세예요. 이럴 때 어차피 외국 좀 가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투어가 맨날 신고가 나는 이유죠. 하나투어도 제가 추천해 드렸습니다만 어찌됐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갔다 올게 뭐. 원화 강세는 이거는 기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동안 더 지속된다라고 봤을 때 내수업종의 주도는
계속 순환매적으로, 그러니까 이 제가 주도 업종으로 제시해드렸던 게 증권하고 내수건설, 네. 그 다음에 그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화장품, 음식료를 필두한 기타 내수 업종들이 세 가지 주도주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잠깐 쉬어가더라도 또 간다. 라고 보시면 이 원화 강세가 깨질 때까지 간다. 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이 깨질 때까지 금리 인상이 진행될 때까지 순환매는 지속될 것이다. 아마 정신없는 순환매가 될 테니까 차분하게 대기를 하시든 아니면 매매적으로 따라가시든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바이오도 또 관심 갖고 지난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바이오에 한미약품에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한미약품도 안 죽었을 뿐더러 물론 셀트리온도 아직 안 죽었습니다만 이제 남아 있는 제가 오죽했으면 차바이오 같은 주식을 공개방 이 어벤져스에서 한 2주 전, 3주 전에 추천해드렸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물며 제가 바이오 하다가 차바이오 같이 약간은 제가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 위주로 추천해드렸는데 가장 작은 한 8천억 정도 됩니다만 시총이. 애기하는 8천억. 그렇죠. 애기. 물론 뭐 8천만 원도 없는 게 8천억 갖고 뭐 난리를 친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당장 8억도 없는 놈이 8천억이 작다고 뭐 이런. 어찌됐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어쨌든 시가총액 8천억이 생각보다 좀 작은 기업이죠. 최근에 추천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그래도 그런 종목도 결국 바이오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감안하면 최근에 또 하나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뭐 바이오 중에 안 오르는 게 하나 있죠. 시젠 같은 경우가 관심 약간 안 어울리는데? 그렇죠. 시젠이 약간 어울리지 않나요? 연기금이 지분을 늘리면서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한번 뭐 이제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냐 싶어요. 차바이오가 그 맞아요? 차병원? 차병원이요, 맞습니다. 강남에는 차병원. 그렇죠. 네. 차바이오 같은 경우 저는 차바이오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역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갔다 오면서 의료산업 해외 진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해외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이 지금 바이오의 주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미약품이 수출 계약 체결하면서 날아간 거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램시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가셨던 거? 그렇죠. 그러니까 갔다 오면서 이제 중동에 대한 의료 산업 수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벤트가 아니라 아니야 이벤트가 아니라 병원도 해외로 수출한다. 우리 병원이 그 요번에 뭐 의료 박람회인가 그걸로 우리 병원 이런 거? 우리 병원이요. 우리 병원이 요번에 뭐 해외 계약을 따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병원이 저기 LA 있고 그런 거 그 병원. 그러니까 병원마저도 수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해외 진출 법안을 그러니까 방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 처음 들으신 내용 같습니다. 왜냐면, 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저는 팩트는 제가 또 알잖아요. 네네네. 그 요번에 그 대통령께서 중동 갔다 오셨다는 거는 그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병원이거든요. 네네. 서울대병원 이미 계약해서 하는 게 있는데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그거에 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동에 잘 생각해 보세요. 중동이라는 데 가보셨죠? 네네. 중동은 아니 이슈 자체를 가보셨냐고. 가봤죠. 잠깐 들르기는 경유. 중동은 낮에 덥고 겨울에 춥잖아요. 죄송합니다. 낮에 덥고 밤에 춥거든요. 그래서 사람 자기가 좋다 나쁘다 하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대병원이 그 중동의 두바이인가 어딘가 이상한 나라에 병원을 했어요 이미 하고 있나 모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의사가 없네. 갈 사람이 없어, 갈 사람이. 그래갖고 처음에 500만 원 준다, 1000만 원 준다 하다가 안 주라는 거야. 계속 올리는데 안 가.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상관없는 얘기인데 차병은 그게 아니라 중동이 아니라 저기. 차병원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해외 진출을 돕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부분이 핵심 이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 싸게 중동 가서 일하시는 의사 있으면 서울대병원에 연락하면 취업 잘 될걸요? 그 정도로 제가 사람이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제약바이오의 핵심 모멘텀은 뭐냐면 그동안 내수 경기 방어주로서 시가총액이 사실 얼마 안 됐던 기업들이 지금은 조 단위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이제 속출하고 그게 보면은 새로운 신시장, 즉 국내에 머물던 업체들이 결국 수출이라는 모멘텀이 생기면서 레벨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기대치가 높아졌고 그러면서 종목들이 따라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기분 좋았어요, 갑자기. 1부 시간에 우울했거든요. 왜 또 우울하셨나요? 2부 들어오니까. 왜 우울하셨나요? 저를 칭찬하시는 계신 분이게. 갬블러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칭찬해야지만 이게 좋은 황영 씨, 말씀하시는 정보는 제가 모르는 게 대부분이라서 너무 도움돼요. 점잖은 식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 갑자기 기분 업됐어요.
우리 병,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무슨 의료박람회인가 해가지고 뭐 4천억인가 뭐 계약했어요. 뉴스 서울경제 뉴스 찾아보시면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했어요. 저기 했어요. 저기. 그러니까 그 대치동에 거기. 네, 맞습니다. 거기서 해외 수출. 저 거기 들어가지 않고 길이 엄청 막히고 짜증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뭐하냐니까 의료박람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테마가 돼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차바이오를 추천해드렸던 게 차바이오텍을 추천해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그럴 뭐 얘가 당장 나간다의 의미보다는 그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에 다들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죠. 눈만 뜨면 올라가는 부분이고. 압구정동에 있는 거 맞죠? 네, 차병원. 네, 맞습니다. 병원이 이름이 차병원이 아니라 뭐 영어로 써 있는데 엄청 비싼 병원인데 네. 제가 저단 2달 전에 누가 이번 뭐 검사 받으러 갔거든요. 네네. 놀란 게 비싸. 일단 비싼 건 느꼈고 네네. 절반이 외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의료 관광에 아마 수혜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의료 관광보다도 차병원 같은 경우가 지금 의료 미국에다 법인 냈잖아요. LA. 그거 말고 또 이제 그 미국 쪽에서 받는 게 있대요. 돈을. 그 받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들어온다 그러고 중국에다가 이번에 또 개원을 하는데 차움. 이 중국 차움 그 중국 그 걔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불임 수술 난임에 대한 거 이제 그걸 해준다라고 합니다. 불임 수술 해결하는 거. 근데 중국이 지금 그게 엄청 심각하대요. 왜냐면 대기오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되면은 이 차바이오텍 이 차병원 쪽 라인이 그 차병원, 그러니까 차바이오텍은 아닌데, 그러니까 차바이오텍 밑에 차병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그 라인 안에 들어가서 저는 차움 얘기하는 거예요. 산부인과로 유명한 병원입니다. 저는 차움 얘기하는 거예요. 차움. 네, 그래서 그 라인업이 들어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모멘텀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절반이 외국 여자나 이런 근데 거기는 송영이 아니라 그래갖고 외국 사람 많이 오더라고요. 러시아 사람들. 그러니까 어찌됐든 보건복지부가 해외 진출을 그러니까 추진하는 그러니까 법안 방안을 모색해서 발표한다 뭐 그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방안을 발표는 안 했지만 준비하고 있다까지가 팩트죠. 그래서 여전히 그런 제약바이오 쪽이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고 그게 결국 현재 시장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시간이 더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한 건 주택이죠. 오늘 얘기했던 거 다 했는데요. 지금 딱 관심을 갖고 주로 우리 선생님께서의 관심이 되는 섹터는 어느 쪽에 있어요? 그거 하나 탁 불러주고 가세요. 지금 여전히 저는 앞서 세 가지 부분이죠. 내수업종이 순환매는 지속된다라고 보고요. 증권하고 내수건설이 절대 안 죽었다라는 거죠. 거래량 보시면은 증권 섹터가 조정받으면 또 간다. 그래서 오전에 사실 말씀드렸던 게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를 오전에 이제 추천해드렸죠. 사실은 약간은 신고가 나는 흐름이라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그 증권사에서 좋아해. 그러니까 키움증권 나오는 좋아해. 아니 바뀌었습니까? 현대증권에서? 현대증권에서 돈을 받았죠. 돈을 못 받았지. 돈을 아직 안 받는데 현대증권 나를 알고 전화를 해갖고. 메리츠는 또 왜 좋아하시는데요? 거기도 또 뭐 돈을 주겠다 그래.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작년에 벌어들였던 돈을 감안하면 2,7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시가총액이 현재 1조 9천억이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으로 여전히 부담스럽지 않은 여전히 실적 호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 섹터는 조정받으면 더 간다. 지금 거래량을 감안하면 유동성을 감안하면 그래서 오전에 추천해드렸던 게 그런 부분이고 증권 섹터, 내수건설 또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준비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달, 6월달 상반기 중에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한 번 더 해야 되는 위치거든요. 아마 이 타이밍 놓치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반기에 아마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역시 최대 수혜는 내수건설이겠죠. 그래서 이 증권하고 내수건설 섹터는 여전히 한 테마로 계속 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 화장품, 기타 내수업종 또 한 테마로 순환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역시 제약바이오는 계속 보셔야 된다. 안 끝났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안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약바이오는 저는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딴 거 다 모르고 제가 개별 종목은 난 모르잖아요. 우리 그 전문가님들, 키워드리면 주당 전문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유를 하나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오바마 케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돈이 많이 들어요. 버블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왜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처방하는데 돈 깎아주고, 제네릭 상품이, 제네릭 그 제품 얘기 많이 하냐면, 작년에 미국에 지금 물가가 안 오르잖아요. 인플레가 없는 나라잖아요, 미국도요.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보면 저기 있어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약값을 주잖아요. 근데 미국도 그런 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개별 보험회사 물론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들 돈을 주는데요. 그 청구해서 지불하는 규모가요. 갑자기 환자가 더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작년 1년 동안 17%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의료비 약값이. 네. 그러니까 약값을 떨어뜨린 거가 미국 상당히 이슈예요. 그러니까 램시마 써야지 뭐. 네, 그게 보면 뭐 램시마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제네릭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하면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중국도 마찬가지,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고령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물론 뭐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적게 오른 건 난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큰 흐름은 계속될 거다. 예. 그리고 시장의 이제 핵심 이슈가 이제 잠깐 말미에 언급을 드리면 네. 시장의 흐름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 화장품 쉬니까 화장품 그 주변주들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 주변으로 확 지금 불이 퍼지잖아요. 피아노 치는 놈들.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도 그 지금 주변주 쪽으로 해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중국만 어떻게 네. 간다 하면은 예전에 중국 전통적인 중국주는 보시면은 롯데케미칼이나 현대제철이나 뭐 이런 쪽 두산중공업 이쪽에 두산인프라코는 이쪽이 중국주였는데 지금의 중국주는 말 그대로 중국 소비 그러니까 뭐 자동차 쪽 빼고 중국 소비 수주로 보시면은 뭐 지금 중국에 조금만 가서 뭐 아가방도 비슷하고 뭐 중국에서 뭐 웹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약간의 그 늘어나는 것만 갖고 지금 시장에서 강력하게 반영하는 종목들이 중소형주 종목에서 많다라는 거죠. 그럼 네. 이거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정확한 거예요. 아까 이제 자동차만 제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 유럽에서 폭스바겐이 조정 보이지만 계속 가는 거는 폭스바겐 하는 건 미국, 중국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소비주가 회사 나라마다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 전전님이 매번 얘기하는데 그런 것 좀 이해하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 오늘 그 강연 세미나 하는데 네. 세미나는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볼게 올리거나 트위터 통해서 보시면 저녁 7시니까 편하게 오시면 일 다 보시고 편하게 오시면 뭐 짧게 한 근데 시간. 단점이 있어. 네. 7시에 되면 8시 되면 제가 졸려서 말을 잘 못해. 그건 제가 솔직히 네. 8시 되면 비명사만 다음부터는 그러면 좀 일찍 해야 되겠습니다. 6시 반에? 아니요. 한 4시. 근데 또 직장 다니고. 네네. 하여튼 그건 알아서. 직장 다니신 분이 별로 없으면 4시로 땡기고 4시 한번 오시면 알아서 한 번에 오시면 네, 7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그리고 하여튼 저희가 오늘 내용을 그냥 하여튼 다는 못하지만 그 맛배기 정도는 저희가 네. 그것까지 편집해서 다시 올려다 볼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간 되시면 오늘 오시면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